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들으며 함께 욕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게는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던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시누이의 일이라면 눈먼 장님이 되어버리는 심오한 남편은 덤이었고요. 도대체 얼마나 눈이 멀어버렸으면 자식까지 있는 제가 이혼을 했을까요? 그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된 부부였어요. 저희 사이엔 핑크를 너무나도 사랑하던 5살 공주님이 있었죠. 친정은 멀리 있어서 육아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시댁은 친정보단 가깝긴 했지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롯이 혼자 육아를 했고 딸이 울면 안고 달래며 함께 울곤 했어요. 처음 엄마가 되니 너무나도 힘들고 때론 외롭고 또 때로는 참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을 키우며 많이 행복했지만 남편도 저도 둘째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눈물로 키운 딸이 5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시누이가 20살이 되자마자 덜컥 임신했다지 뭐예요. 심지어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말입니다. 아, 진짜 미치겠어. 지훈이 임신했대. 이 일을 정말 어쩌면 좋냐? 뭐? 아가씨가? 이제 갓 20살밖에 안 됐는데 임신? 남자친구가 있었어?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밤마다 클럽이나 다니는 것 같더니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단다.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이놈에게 집에 진짜 머리를 빡빡 밀어넣을 수도 없고 미치겠다 정말. 뭐? 이 일을 정말 어떻게 해? 당연히 수술해야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훈이가 낫겠다고 고집을 부리는가 봐. 어휴. 남편의 긴 한숨에 제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온 식구들이 나서 신우를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결심이 확고하게 선 듯 집까지 나가 소식을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10달이 지난 후 시누이는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모성애를 뽐내며 아기를 잘 보살피더라고요. 무작정 반대만 했던 저희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죠. 아가씨, 내가 좀 봐줄 테니 좀 자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아니에요, 언니. 조금 있으면 또 아기 밥 줘야 하는데요, 뭘. 모유 먹이고 아기 잘 때 그때 좀 자면 돼요. 이러다 몸 상할까봐 걱정이네 정말. 아기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한 거예요. 에이, 걱정하지 마요. 저 진짜 괜찮아요. 이렇듯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혼자 보살피려고 애쓰더라고요. 낮에 시모에게 아기를 맡기지도 않았고요. 아기의 눈을 보며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여주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런 시누이를 보며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상황이 길게 이어지진 않더군요. 처음엔 한두 번 시모에게 애를 맡기고 외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 아예 시모가 애를 전담으로 보살피더라고요. 시누이는 뭐 했냐고요? 밤만 되면 밖에 나갔다가 새벽에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에 기어왔죠. 어쩌다 몇 번도 아니고 계속이요. 일이 그렇게 되자 너무 힘들었는지 시모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얘, 너 회사 마치고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니? 오늘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와서 애 좀 잠시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요즘 너무 무리를 했는지 온몸이 다 아프다. 아가씨는 뭐하고 어머님이 그 고생을 하세요? 아가씨, 오늘도 집에 없어요? 어제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너한테까지 연락했잖니. 어쨌든 올 수는 있니?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시모가 저렇게 말하는데 어느 며느리가 거절을 할까요? 차마 못 간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 이틀 도와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저도 딸을 키우며 혼자 힘들었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날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가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밀린 잠을 잤고요. 밤늦게야 아기가 잠들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을 넘어 그 생활이 점점 길어졌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정말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힘든 생활이 싫어 둘째도 포기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시댁에서 그것도 아가씨 애를 보느라 내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다뇨. 심지어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아기의 엄마는 밤마다 술 퍼마시고 놀고 새벽에는 잠자기 바쁘다는 거예요. 엄마도 아닌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남의 애를 보는데도요. 당연히 그 상황을 달갑게 생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문제의 그날 도우러 오라며 전화한 시모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더는 못 가겠다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이렇게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낮에는 회사 생활, 밤에는 아가씨 애 돌보고 집에 가선 딸 챙기고 집안일해요, 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힘들어요. 또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네가 안 오면 나는 어떻게 하니? 너는 젊기라도 하지. 난 이제 다 늙었어. 애 보느라고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네가 앞으로 안 오면 나랑 이 갓난쟁이는 어떻게 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애 엄마도 아니고 애 엄마가 있잖아요. 어머님도 이 고생하지 마시고 아가씨를 못 나가게 하세요. 머리를 밀든 다리를 분지르든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가족들이 말릴 때는 애 낳아 들어오더니 지금은요. 아가씨 본인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집까지 나갔던 건 잊었다 쳐도요. 나 몰라라 술만 퍼마시고 다니는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둑이 터지듯 그간 쌓였던 말을 시모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시누이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매몰찬 사람으로 몰기까지 하면서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정말 인정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애로구나. 우리 막내가 애는 낳았어도 이제 21살이다. 너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잘 알 거 아니야.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나가서 놀고 싶겠어. 나 같으면 도와달란 말 안 해도 돕겠다. 저 좋은 나이에 미혼모 된 아이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근데 넌 어떻게 된 애가 힘들다고 시누이 머리카락이나 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가족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 저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가 어머님한테 울면서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딸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겨우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고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키우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어머님이 이제 와서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고 하시니 뭐 썩 와닿진 않네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니? 너는 남편이 있었지만 우리 막내는 혼자이지 않니? 어린애가 남편도 없이 출산하고 얼마나 우울했겠어. 저렇게라도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우울한 마음 푸는 거 좋죠. 좋은데 아가씨는 가끔이 아니고 하루가 멀다고 저러고 다니잖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아가씨가 가끔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저 군말 없이 와서 도왔을 거예요.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애를 잘 돌보면서 부탁했다면요. 그런데 지금 엄마는 놀러 다니고 엄한 사람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지 않나요? 전 이런 상황에 끼고 싶진 않네요. 시모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는지 무조건 집으로 오라고 닥달만 해대더군요. 마치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대화가 통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해주는 건 잊지 않았죠. 넌 그냥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게야. 그게 며느리의 도리인 거 모르니? 어쨌든 난 힘들어서 혼자서는 더는 애 못 본다. 오늘 무조건 오거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 못 가요. 아가씨를 못 나가게 만들든
어머님이 독박 육아를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정말 걱정되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아가씨 저렇게 뒀다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치면 그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거 나가서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보아하니 밤마다 클럽 가서 술 퍼마시고 남자들이랑 놀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지금이라도 어머님이 아가씨 잘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큰 사고 치기 전에 주변에서 잘 단속해줘야 하잖아요. 어머님 말대로라면 아가씨가 애는 낳았어도 아직 어린애니까요. 하여튼 잘 생각해보시고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전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앞뒤 말 다 생략하고 본인 말만 하는 건 모녀가 똑같았어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나 지금 언니 때문에 중요한 파티도 못 가게 생겼다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힘이 들든 말든 당장 와서 아기 좀 봐줘요. 정말이지 잘도 짓거려대더군요. 생각이란 게 손톱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얼마나 당당한지 제가 마치 그 아기의 보모라도 된 기분이 들더군요. 아가씨, 나한테 시간 맡겨놨어요? 아니면 나한테 돈 주면서 애 봐달라고 예약이라도 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뻔뻔해요? 잘 들어요, 아가씨. 난 아가씨 애를 봐줄 의무도 그 책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파티에 가고 싶으면 애를 업고 가든지 해요.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집에서 곱게 애나 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클럽에 어떻게 애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뭐? 의무? 책임이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건 의무이고 책임 아닌가요? 오빠하고 결혼했으니 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 도와야죠. 난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열리는 파티 너무 가고 싶어서 오랫동안 공들였던 파티예요. 난 무슨 일 있어도 가야 하니까 언니가 여기 와서 우리 애 봐줘요, 당장. 혹시 그거 아시나요? 너무 화가 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눈알이 튀어나갈 것 같다는 사실을요.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눈알이 튀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지 않고 신우이에게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내 애도 아니고 아가씨 애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려고 몰래 숨어서 애 낳아온 거예요? 클럽이나 다니고 남자랑 어울려 놀면서 애 방치하려고요? 그러려고 몰래 숨어서 낳아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파티가 그렇게 중요하면 아가씨 엄마한테나 애 맡기고 나가세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엄마는 힘들어서 못 봐준다고 누워버렸는데 어떻게 애를 맡겨요? 그러다 우리 애 잘못되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그 책임을 왜 내가 지나요? 그렇게 걱정되면 나가지 말고 애를 보면 되잖아요. 또 이상한 말로 괜한 사람 화 돋우지 말고 아가씨 애는 아가씨가 돌봐요. 그렇게 신우이의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오는 전화는 싹 다 무시해버렸어요. 개념은 쓰레기통에 버린 시무와 신우이가 번갈아가며 연락해댔지만요. 전화를 받아봤자 들을 말은 뻔했고 괜히 입 아프게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괜히 말을 섞어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무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전화를 걸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전화 하나는 잘 받는 남편인데 걱정이 커지고 있던 때였죠. 늦어도 7시면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혼자가 아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예상하셨듯 남편은 품에 자기 조카를 안고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가득 아기용품을 들고요. 뭐야 당신? 왜 애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 그게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막내가 또 집을 나가버렸다네. 그럼 이 애는 어떡해? 하는 수 없이 내가 데리고 왔지.
들어보니 시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신우이가 또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연락을 받지 않으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고요. 시모의 연락을 받고 시댁에 간 남편은 도저히 그냥 올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곡소리를 내는 엄마를 두고 어쩌겠냐면서요. 참나,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왔대요. 그렇다고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그 애는 누가 보는데? 당신이 혼자 볼 수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는 계속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애는 엄마 소리에 맞춰서 우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말이야. 우리 엄마 너무 힘들었는지 이 어린애가 우는데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더라고. 남편은 오로지 힘들어하는 시모만 생각하며 그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폭발해버려 남편에게 속에 맺힌 말을 쏟아내버렸어요. 당신 잊었어? 우리가 둘째는 생각도 안 한 이유. 나 우리 딸이 저 애만 할 때 울면 같이 울었어.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당신은 당신대로 회사 일 바쁘다고 안 도와줬잖아. 또 시댁은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애 한 번 봐주신 적도 없었으면서. 그래놓고 나한테 내 새끼도 아니고 아가씨 아기를 돌보란 말이야? 심지어 아가씨가 아파서도 아니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노는데? 아니, 엄마가 자기 자식 내팽개치는 게 말이나 돼? 왜 내가 아가씨 마음 편하게 놀라고 애까지 봐줘야 하냐고. 당신도 알다시피 막내가 아직 어리잖아. 애가 애를 낳았는데 육아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당신 말대로 당신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우리 막내는 오죽하겠냐고. 육아는 힘들고 나가서 놀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자. 우린 한번 해봤으니까 막내보단 나을 거 아니야. 이젠 정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시모와 남편이 아주 똑같은 말을 하더라니까요. 거기에다 당당하게 우리라고 하는 것도 거슬렸어요. 그래서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기로 했습니다. 육아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남편에게 알려준 거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한번 해봤으면 안 힘든 게 돼? 그리고 어쩌다 가끔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이럴 거잖아. 이건 우리가 도맡아서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난 절대로 아가씨 애 키울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당신이 데리고 왔으니까 다시 데려다 주든 아니면 돌보든 알아서 하란 말이야. 저는 이게 절대 잠깐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잠깐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했지만요.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봐줄 수 없다고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각보다 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자 남편도 기분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잠깐 바닥에 내려놓았던 아기용품을 다시 들며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아, 됐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도 쓰지 마.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화낼 일도 없는 거 맞지? 절대 도와달란 말 안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딸이랑 잘 먹고 잘 살아. 무슨 여자가 저렇게 정이 없어? 양심은 시댁에 두고 왔는지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후회할까 봐요? 전 남편의 말대로 했습니다. 정말 남편과 아기에게는 일절 신경 쓰지 않고 딸의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아기와 함께 출퇴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며 아기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퇴근을 하며 아기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자신만만하던 시작과 달리 남편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자기 딸을 키울 때도 육아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오죽할까요? 하루가 다르게 얼굴은 생기를 잃어갔고 성격은 예민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조카와 원치 않는 동고동락을 하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시조카를 포함해 온 가족이 집에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딸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기를 돌보고 있었죠. 잠시 평화로운 그 순간 갑자기 거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지 뭐예요? 곧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들짝 놀라 거실로 나가보니 우는 딸의 발 아래
유리 파편이 가득하더라고요. 딸의 발가락 끝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요. 평소 저희 집은 딸아이 때문에 유리컵을 쓰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밤새 아기를 보고 피곤했는지 남편이 커피 마신 유리컵을 근처에 올려놓은 거예요. 운 나쁘게도 딸이 컵을 건드려 깨지며 발끝을 조금 다친 것이었고요. 많이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에 발을 더 베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남편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조카를 소파에 눕히고 똥기저귀나 갈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다친 곳이 없나 이리저리 살피면서요. 딸, 울지 말고 움직이지도 마. 엄마가 와서 다 처리해 줄 거니까.